자, 그럼 첫째 시간 유목과 몽골 제국 제1강은 유라시아 유목 지역의 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이 지리적인 거를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지리를 알고 계시면 그 안에서 있었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앙 유라시아에 현재 존재하는 국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쪽부터 보시면 우크라이나, 터키, 그리고 카프카즈 산맥에 있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있고요. 그리고 이란, 그리고 스탄 국가들이 몇 개 있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까지 있고요. 남부에 인도 있고, 동쪽으로 보면 몽골,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자, 지리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서쪽에는 카프카즈 지역이 있고요. 물론 지금 러시아 남부의 초원지대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투르키스탄, 여기에 스탄 국가들이 꽤 있죠. 그리고 오늘날 중국 땅인데요. 신강 위구르 자치구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여기를 지리적 용어로는 동투르키스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투르키스탄과 동투르키스탄이 짝을 지어서 보시면 되고요. 동투르키스탄에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기 전에 잠깐 이런 왕국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만주평원 이전에 몽골고원이 있는데요. 이 중앙유라시아의 어떤 공통적 특징을 보면 구소련 국가들이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카프카즈에는 세 나라가 있고요. 투르키스탄도 그렇고 그다음에 몽골고원도 몽골이라는 나라도 구소련의 일원이었죠. 그러다가 공통적으로 1991년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공화국들이 다 독립을 하죠. 또 이곳의 공통적 특징은 이슬람의 영역이라는 거. 물론 중동 지방의 나라들처럼 뭐 99%의 무슬림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다수가 무슬림인 건 또 분명하죠. 구소련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인 사람도 일부 있고요. 언어 문화적으로 보면 투르크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 투르크라고 해서 오늘날 터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투르크족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이해할 때 이 산과 강, 고원 이런 것들을 또 이해하시면 그 속에서 살아갔던 인간들의 활동을 이해하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맨 서쪽으로 보시면 아나톨리아 고원이 있죠. 여기 터키가 있는 것이고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란 고원 있죠.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 같은 경우에도 해발 1000m가 넘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상당히 위도가 낮거든요. 여름에 상당히 더운 지역인데 이 고원 지역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날씨가 아주 좋죠. 그러니까 건조하고 날씨가 좋은 곳이 이런 고원 지역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에 아주 높은 고원이 있죠. 흔히 세계 지붕이라 불리는 파미르 고원이 있고요. 밑에 티베트 고원이 있고 몽골 고원이 있죠. 산맥으로 보면 이 중앙 유라시아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산맥은 천산 산맥이에요. 이 천산 산맥을 중심으로 여러 강들이 흘러나오면서 인간이 살기에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냈죠. 또 우랄 산맥,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로 흔히 불리는 우랄 산맥이 러시아 한가운데 있고요. 몽골고원, 흥하는 산맥 이렇게 있습니다. 또 호수와 하천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서쪽에 흑해가 있고 거의 바다와 비슷한 카스피해가 있고 오늘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아랄해가 있죠. 그리고 발하슈호가 있고 동쪽에 바이칼호가 있습니다. 자, 강으로 보면 러시아 대평원에 예니강이 있고요. 중앙 유라시아에 아무다리아, 시르다리아가 있습니다. 다리아라는 게 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강, 시르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리강이라는 강도 중요하고요. 중국 역사의 제일 중요한 강은 황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중앙 유라시아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파미르고원과 천산입니다. 천산 산맥이 있죠. 천산 산맥 북쪽을 지나는 길이 중요한 통로가 되고요. 그래서 파미르곤과 탄산 산맥에서 여러 강들이 흘러나가는데요. 이 강들의 특징은 뭐냐면 눈 녹은 물이 나는 거죠.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건조지대입니다. 그래서 1년에 강수량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그 대신 겨울에
눈이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내린 눈이 봄 되면 녹아서 이 강을 이루죠.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는데 봄 홍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봄에 눈 녹은 물이 일시에 닥치기 때문에 봄 홍수가 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건조지대고 더운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람이 살기에 괜찮아요. 물만 있다면. 강이 있기 때문에 강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사람이 살기에 꽤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천 주변으로 오아시스가 생기고요. 눈 녹은 물이 흘러나르는 곳 중심으로 실크로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독일인 지리학자인 리히트호펜이 20세기 초반에 처음 명명한 게 바로 실크로드인데요. 흔히 로마에서 중국의 장안까지 이어졌다라고 불리는 길인데 실제로는 북방 초원에 훨씬 더 많은 길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크로드라고 딱 명명을 지은 길은 하나가 아니고요. 이 길은 투르키스탄 지역에 있는 여러 오아시스들을 연결하는 길이기는 한데 사실 이 길이 그렇게 평화롭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길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 지역에 유목민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굳이 이렇게 정해진 길로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실크로드 하면 천산남로, 서영남로, 천산북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말고도 북방에 초원길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목민들이 이런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그 길 중심으로 문명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항상 초원지대와 오아시스의 연결 관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유라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 어디냐, 아니면 가장 문명의 이야기거리가 많은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흔히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이름이 붙은 트랜스옥시아나예요. 옥서스강 동쪽이라는 뜻인데요. 옥서스강은 여기 시르강과 아무강 사이에 있는 땅이 이제 트랜스옥시아나라고 불러요. 근데 아무강을 흔히 옥서스강이라고 부르거든요. 두 강이 있기 때문에 요 강 지역은 오아시스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강물을 적절하게 끌어들여서 도시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 원 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오늘날에도 이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죠. 우르겐치, 그다음에 부하라, 메르브, 박트라, 사마르칸트, 타라즈, 알마티 이런 도시들이 옛날부터 오아시스 도시들로서 번성을 했고요. 그 트랜스옥시아나의 동쪽, 그러니까 천산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동투르키스탄이 있었던 거죠. 이 중앙유라시아의 사람들 얼굴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여자 얼굴은 그 유럽인의 얼굴을 하고 있죠. 파란 눈을 가진 코가 큰 얼굴이 있고요. 또 아이의 얼굴 보세요. 아이를 보면 혼혈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눈은 파란색이고 머리는 갈색이고 코는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도 어쨌든 이 아이 얼굴은 유럽 얼굴과 비슷하죠. 근데 그 옆에 남자의 얼굴을 보면 우리 한국인의 얼굴은 아닌데 몽골인 얼굴 같기도 하고 또 서양인 얼굴에 약간의 섞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맨 동쪽에 있는 남자를 보면 이 사람은 거의 몽골인과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죠. 이런 다양한 유형의 얼굴들을 중앙유라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 같은 데 가보면 다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나라에 이렇게 다양한 얼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동양적 얼굴과 서양적 얼굴이 섞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동쪽으로 가면 동양적 얼굴이 보이는 거고요. 서쪽으로 가면 서양적 얼굴이 집중해서 보인다고 하는 거죠. 나라 이름들 보면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근데 이 나라의 이름은 어떻게 생기냐면 카자흐, 우즈벡, 키르기즈 이런 것은 투르크어예요. 근데 스탄이라는 것은 이란어, 페르시아에서 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투르크어와 페르시아가 만나서 나라 이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페르시아, 투르크, 그다음에 보통 이제 몽골 동쪽을 보통 퉁구스라 하거든요. 그래서 한민족은 퉁구스인이라고 흔히 불러요. 그래서 퉁구스, 페르시아, 투르크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이름들은 예전에는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세기 이후에 민족이라고 한 개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 거지, 지금으로부터 100년, 200년만 가도 우즈벡인, 키르기즈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대략 그냥 투르크어를 쓰는 비슷한 계통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투르크어, 그러니까 터키어와 아주 통하고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도 터키어를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투르크 계통의 사람들이 터키에서부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까지 아니면 동투르키스탄, 위구르까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원래 그 지역의 토착 전통이 또 있고요. 아랍 지역에서 들어온 이슬람 문화도 이제 혼합이 돼 있죠. 그래서 아랍에서 탄생한 이슬람이 이쪽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지역도 이슬람화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사마르칸트에 유명한 모스크도 존재를 하고요. 모스크의 특징을 가진 건물들도 있고, 사람들도 보면 히잡을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역에 스카프를 쓰는 건 원래 이 지역의 문화거든요. 이 건조지대에는 원래 머리에 남자든 여자든 뭔가를 써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랍 문화하고 조금 달라서 그렇지 혼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투르키스탄, 중국령 위구르 자치구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사막지대입니다. 여기 중앙에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죠. 아마 지구상에 있는 여러 사막 중에 가장 건조한 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막 지역 바깥으로 원형을 그려서 오아시스들이 있어요. 이 오아시스들은 대부분 이 천산에서 내려온 이 눈 녹은 물 때문에 오아시스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오아시스를 점점점 연결을 하면 실크로드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도시들을 보면 카슈가르, 호탄, 쿠차, 투르판, 우르무치, 둔황, 또 란저우를 거치면 시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이곳에 있는 유명한 동서교류의 흔적들을 보면 이렇죠. 둔황에 가면 막고굴이 있죠. 그러니까 서역이라고 하는 인도에서 불교가 파미르고원을 넘어서 이 지역을 거쳐서 중국 장안까지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방에 된 게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둔황 지역에 일부 서역의 승려들이 와서 머무르면서 여기서 이제 불경을 가져왔겠죠. 그래서 번역 작업도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번역한 것들이 또 장안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또 번역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곳에 굴을 파고 승려들이 머물렀던 그런 흔적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불상을 많이 만들었던 것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19세기에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여기 막고굴에 있었던 많은 문화재들이 서쪽으로, 그러니까 유럽으로 많이 반출됐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근데 고대에는 이곳에도 많은 그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후라는 게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눈이 더 많이 내린다거나 아니면 산이 높지 않았다거나 뭐 비가 더 내렸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문명을 만들었고, 그게 또 변하다 보면 그게 또 이제 이 지역은 워낙 건조되니까 그 문명이 한 번에 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지역은 중국 땅이죠. 현재 위구르, 신강 위구르 자치구라고 불러서 중국 땅이긴 하지만 중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과는 전혀 다른 문화권이죠. 종교적으로도 보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인데, 이 지역은 이슬람이 다수인 곳이고 또 투르키스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투르크 계통의 문화를 가진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화권이죠. 다수의 이슬람 사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한족들이 대규모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지역의 다수는 한족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벌어지는 이유가 한족이 이미 다수고 투르크 계통의 사람들이 소수기 때문에 이 소수를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고유성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들이 현재 이곳에 다수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항상 소수가 되면
다수파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쪽에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몽골고원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초원과 유목지대, 몽골고원. 이 몽골고원에 살던 여러 민족들이 중원을 침략을 했고 그들이 문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역사를 이제 이루어졌던 거고요. 지금도 이 몽골고원에는 게르라고 하는 숙소를 가지고 있는 유목민들이 여전히 살고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몽골고원을 막북이라고 불렀어요. 사막 북쪽이다. 그래서 막북이라고 흔히 이제 부르고요. 사막이 어떤 사막이냐면 고비 사막 있죠. 중국에서 보면 이제 내몽골 자치주가 있고 거기에 고비 사막이 있고 그래서 지금의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외몽골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외몽골, 고비 사막, 내몽골 합쳐서 전체를 몽골고원, 몽골리아라고 불렀는데 이 내몽골 지역은 현재 중국 땅이 이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막북 이 몽골고원은 기본적으로 오아시스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가져야만 했어요. 이들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오아시스랑 연결되는 그런 삶이 항상 있었다. 그 몽골고원의 동쪽은 흥한양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대흥한양 산맥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이 흥한양 산맥의 동사면 이렇게 언덕이 동쪽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이 동사면이 사실은 말을 키우고 사람이 살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거란족, 또 여진족, 또 고구려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초원의 유목지대와 이 중원 아니면 동투르키스탄의 오아시스 지대와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문명의 흐름이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원나라 시절에 베이킹의 수도가 있었잖아요. 베이킹은 겨울 수도였고 원나라 황제들은 여름이 되면 고원으로 올라갔어요. 고원이 아무래도 여름에 서늘하니까. 그래서 상도라는 곳에 여름 수도를 만들어서 오르락내락 했죠. 그래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고, 원나라가 생기기 전에는 카라코름이 원래 이제 몽골 제국의 수도였죠. 북방 초원지대. 이곳에는 이 서역과의 그 관계에 의한 대동 지역의 윈강 석굴도 있고, 아주 독특한 곳에 오르도스라고 하는 곳에 사막도 있고,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